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도 게임 엔진 문서를 다시 읽을 시간인데 안 읽은 지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도 알아야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뭐 곧바로 갈게요. 신호 이용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신호라는 게 뭔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 설명을 봐야겠습니다. 신호가 뭐냐면 메시지인데 노드들이 내 방출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노드들이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어디 보자. 어떤 구체적인 일이 그 노드에 대해 일어나면 그때 노드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건은 어떤 보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어떤 버튼을 누르는 사건 같은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좋아요. 다른 노드들은 그 신호와 그 신호에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벤트,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signals are a delegation mechanism built into Godot that allows one game object to react to a change in another without them referencing one another 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delegation mechanism.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는 동시에 잠시 예, 그 방송 설정 좀 확인했습니다. 델러게이션 메커니즘을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안 나오죠? 예. 델러게이션. 위임이라고 하네요. 위임. 자, 근데 제가 카메라를 왼쪽에 놓았으니까 좀 제 카메라를 작게 해 놓겠습니다. 위임. 뭐 위임 자체를 저런 사전적인 의미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하나의 클래스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상속처럼 다른 클래스의 정의에 의해서 클래스가 정의되지만 약간 이거 좀 뭐랄까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읽기 쉽게 쓰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정적인 클래스 계층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끔 실행 시 동적으로 정의되어 새로운 의존 관계가 추가될 수 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다음. 무광 철필, 사인함수, 컨볼루션, 풀이의 변환, 델타 함수, 주파수 도약 등등. 그게 신호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호가 그 신호가 맞나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신호. 싱크 함수? 사인 함수가 아니네요. 싱크 함수네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제가 알아보는 거랑 어떤 관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컨볼루션 어디 보자. 이것도 잘 모르고. 그 신호가 지금 제가 찾는 신호랑 같은 거 맞나요? 다른 거 아닌가요? 그 신호는 전기 신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개념으로서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근데 싱크 함수란 말은 좀 제가 잘 모르긴 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제가 살펴보기는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일단 고도 게임 엔진을 볼 때는 그거는 지금 당장 엄청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그 위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위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한 객체의 멤버를 어디 보자. 다른 원래 객체의 문맥에서 평가는 여기서 저는 계산으로 이해합니다. evaluate거든요. 예,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위임은 명시적으로, 즉 발신 객체의 책임을 수신 객체에 전달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으며 이거는 모든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가능하다. 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구체적인 보기를 좀 봐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채팅창의 위치를 좀 조정해야겠네요. 아래로 놓겠습니다. 메시지가 좀 아까 메시지라고 해야 하나? 위키백과 항목이 좀 가려졌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뭐 제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 영어로 쓰여 있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죠? 왜지? 위임이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객체의 요소를 구하는 일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어떤 맥락 안에서 그런 객체의 요소를 구하는 거냐면 다른 객체의 맥락에서 다른 객체의 맥락에서 어, 그 객체의 요소를 구하는 거라고 하네요. 왜 영어로 된 설명이 이해가 더 잘 가죠? 그 아까 봤던 한국어 위키백과는 그냥 번역문이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 전기 신호 말고 여기 이 고도 게임 엔진에서 어, 말하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인 신호는 어떤 게임 객체가 어떤 변화, 다른 객체의 변화에 반응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다른 게임 객체가 어떤 변화를 겪으면 그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게임 객체도 거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근데 이걸 그 참조 없이 알아서 그런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Using signals, using signals limits coupling and keeps your code flexible. 커플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저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 진짜 잠깐만요. 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좀 배워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배운 언어가 리는 아직 프로그래밍 용도로는 잘 못 쓰고 그다음에 C 언어는 공부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C 프로그래밍 최근에 많이 배우진 못했습니다. 좀 더 배워야 하고 이제 그냥 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실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객체 지향 언어 그겁니다. C++를 아마 먼저 공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그거 뭐 C++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알아야겠습니다. 뭘 알아야 뭐 좀 다른 얘기들도 이해가 가지. 무광철피님, 저도 이번 학기에 자바 배워요.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후원을 하셨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소리가 나게 제가 설정 안 해서 그래요. 천치즈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자바 배우신군요. 결국 저도 자바 배워야 할 거예요. 자바 배워야 하는데, 이게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슬퍼요.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되겠어요. 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긴 해야겠습니다. C++를 배울 시간이 없으면 그 고도의 GD 스크립트라도 배워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려고 할게요. 근데 아직은 진짜 감이 안 와요. 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고, 위쪽에 있는 문단들은 괜찮은데 아래는 좀 가려지네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 화면을 계속 봐야 돼요. 자, 너무 제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제가 확인할게요. 근데 커플링이 그래서 뭐죠? 커플링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커플링이란 소프트웨어 모듈의 상호 의존의 정도를 의미한다. 어디 보자. 코히전이 뭐예요? 어, 파이썬 먼저 드셔보실? 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파이썬 있죠? C++, 자바, 러스트, 결국 언젠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배우기 싫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지금 못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도 하려고는 하는데, 만약 진짜 시간이 안 나면, 그냥 아예 GD 스크립트부터 먼저 배우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랑 조금 비스무리하다고 들었어요. GD 스크립트가. 그렇고 자 돌아올게요. 코히전이 뭔지 한번 볼까요? 코히전 어디 보자. 어떤 모듈 안에 있는 요소들이 서로 서로에 속하는 정도를 가리킨대요. 이거 참 뭐랄까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함께 속하는 정도를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지? 자 여기 보면 뭐 위에 있는 거는 커플링은 느슨하고 그다음에 응집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나요? 응집도. 커플링은 그냥 커플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저는. 잠깐만요. 커플링. 커플링은 결합도라고 하네요. 상호 의존 정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다. 그러니까 한 모듈 안에 있는 요소들의 상관성은 높고 상관성이라고 한번 임시로 얘기해 볼게요. 다른 모듈끼리의 상관성은 좀 낮다. 근데 이 아래 있는 거는 정반대인 거죠.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위에 있는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는 거겠죠? 자, 채팅 좀 보겠습니다. 딱히 단어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예, 근데 Using signals limits coupling and keeps your code flexible 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커플링이 뭔데요? 결합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합도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합도를 제한한다는 게 서로 다른 모듈 사이의 의존성을 줄인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 왜, 그니까 이 결합도란 게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의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신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다른 게임 객체의 변화를 어떤 게임 객체가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합과, 그러니까 이 참조라는 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이게 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결합도를 줄일 수 있대요. 근데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공감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를 하려면 공부는 해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물론 시험 볼 때는 용어 암기도 중요함. 뭐 약간 다른 얘기 좀 하면 나중에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독학학위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학위를 따게 하는 건데 뭐 그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위 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빨리 제가 만들고자 하는 교육용 게임의 기반 이론과 그 컴파일러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좀 좋은 성과가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이제 그 게임 엔진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읽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화면에 나와 있는 생명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플레이어의 헬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어색한데 건강 상태? 체력이라고 하죠. 플레이어의 체력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바가 있다고 하죠.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거나 뭐 힐링, 그러니까 치유약, 치유용 약 이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치유하는 약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생명바에 나와 있는 그 체력이 줄거나 늘어나는 게 나타나야겠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요. 애초에
그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신호를 사용한다는 거죠. 좋아요. 고도에서는 이런 경우에 신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메소드와 같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메소드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메소드를 그냥 함수와 비슷한 거로 생각할 수 있나요? 자, 한번 볼까요? 클래스가 뭐냐?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린에서의 클래스는 알아요. 근데 린에서의 클래스는 결국 그냥 귀납형에다가 이제 그 상속 기능을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린에서의 클래스를 여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의 어떤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그래서 메소드 아니면 단독 함수, 호출 가능한, 그리고 베리언트라고 한 게 있는데 변종? 고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종 클래스? 변종이라고 해도 되나? 이거는 클래스인데 어디 보자. 다른 유형의 다양성을 저장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PHP, 루아, 자바스크립트, GD스크립트 같은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걸 이용해서 변수들의 자료를 백엔드에 저장하려고 한다? 그런 변종들이 있어야 속성들이 값의 유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리는 동적 언어가 아니에요. 동적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값의 유형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값의 유형 바꾼다고 해봤자 어떤 유형 안에 있는 값을 다른 함수를 통해서 그 다른 유형에 있는 값으로 뭐랄까 바꾸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함수를 어떤 값에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하기 전에 원래의 값이랑 적용하고 난 다음의 값은 그냥 원래 그냥 서로 다른 거였던 거예요. 그냥 그게 답니다. 근데 이 동적 언어에선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어 f라고 하는 변수가 2라는 정수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자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뭐랄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 이게 좋을 수도 있나 보죠. 일단 예, 나중에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참조 계수기랑 관련 있는 거 같네요. ref counted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바는 자, 근데 여기는 유형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바는 정적으로 유형이 부여가 된 정수이다. 그래서 그런 변수는 다른 유형을 부여받을 수 없대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좀 공감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형 갑자기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래야 하는 필요성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안 쓰다 보니까 아직 안 썼으니까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예. 이건 좀 제가 그 다양한 언어에 대한 그 경험이 얼마 없어서 그래요. 저로서는 아직은 좀 왜 저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일단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출 가능한 메소드와 같이 신호들은 그 고도 4.0금 3.0 이전에는 아니었나 보네요. 4.0부터는 1등급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기본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ass around가 전달하다로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잠깐만요. pass around 이거 검색하고 채팅창을 좀 아래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긴 아닙니다. 차라리 돌리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고 뭐 이리저리 돌리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소드 인수로서 이 신호들을 전달할 수 있다. 여기저기에 전달할 수 있다. 직접.
without having to pass them as strings. 이거는 좋은 것 같네요.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데에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which allows for better auto completion and is less error prone. 자동 완성에 더 적합하고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오류도 덜 일어날 것이다. 예, 좋아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See the signal class reference for a list of what you can do with the signal type directly. 솔직히 지금 신호 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본다고 해서 제가 뭐 이해가 가는 건 없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예. 어디 보자. 소개에서 봤듯이 신호는 관찰자 패턴의 고도 버전이래요. 이거 근데 예전에 보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관찰자 패턴 뭐 어디 보자. 잠깐만요. 그 모델 뷰 컨트롤러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조에 있는 것이 관찰자 패턴이래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바에는 관찰자 패턴이란 게 애초에 핵심 라이브러리에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C#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언어 자체에 그런 그 패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핵심어가 그렇대요. 근데 좀 슬프지만 그때도 여기에서 막혔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그 어디 보자. 중력에 의해서 자유 낙하한다는 얘기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이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어디 보자. 이게 뭔지 좀 볼게요. nosy. 참견하기 좋아하는 코치코치 캐묻는 이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왜 갑자기 나오는 거죠? 어디 보자. 참견하기 좋아하는 클래스라고 일단 번역해 볼게요. 다른 객체가 무언가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클래스.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이제 고도에서의 신호의 역할이랑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좋아요. 이런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된대요. 일단은 이 물결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그 앰퍼샌드도 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 넘어가기. 그러니까 좀 느리단 얘기 같거든요. 동적 할당 때문에. 일단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건 연습을 좀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호는 시언어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거였는지 약간 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 끝나? 어디 보자. 그 쓰레기 수집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 1990년대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막 떠들썩한 주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 사실 뭐 그거는 지금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알림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 그거를 알아내고 싶긴 한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냥 고도 게임 엔진
사용하는 방법이나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했는데 너무 바빠서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 고도 아이콘이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버튼을 우리가 눌렀을 때 움직이거나 멈추게 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신호를 이용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됐죠? 예, 잠깐만요. 자, GG 스크립트에서는 파스칼 케이스를 쓴대요. 잠깐만요. 정확히 얘기하면 클래스는 파스칼 케이스를 쓰고 변수는 스네이크 케이스, 그 다음에 상수는 모든 거를 대문자로 쓰는 방식을 쓴대요. C#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 변수와 메서드는 파스칼 케이스, 그 다음에 개인 뭐라고 해야지? 비공개 필드는 밑줄 친 다음에 캐멀 케이스. 캐멀은 그 낙타 얘기하는 거 맞죠? 낙타죠? 예, 낙타예요. 낙타고 이거는 지금은 안 볼 거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다음에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어, 밑줄 없는 캐멀 케이스를 써요. 이름을 정확하게 쓰라고 하네요. 예, 신호를 연결할 때. 자, 그 다음 장면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새로운 장면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버튼, 이것도 버튼 클래스겠죠? 아니, 그니까 이 클래스라는 게 뭔지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좀 빨리 배워야겠습니다. 빨리 배워야겠어요. 이거는 버튼을 가리키는 거다 라는 의미로만 이해할게요. 그렇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이게 그 텍스트 장면이었던 거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근데 텍스트 장면이 뭐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사용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 텍스트 장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봤던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나왔다. 자, 장면들은 텍스트 장면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act sense 이거는 제가 어떻게 꾸려진 장면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꾸려진 장면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텍스트 장면이 꾸려진 장면들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무려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제가 편집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켜볼 건데 이렇게 고도 게임 엔진이 열렸고 이거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뭐 하는 코드였는지 좀 저도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글자를 더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다른 그 UI 요소가 좀 가려져야 할 거여서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로 하고 그 코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2D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했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왜 필요하죠? 잠깐만요. 없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라 자,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 말고 그 첫 스크립트 만드는 거를 봐야 돼요. 여기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GD 스크립트 파일은 암시적으로 클래스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2D라고 하는 클래스를 확정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GD 스크립트 파일이 클래스라는 게 좀
예. 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C 언어나 린 파일, 그러니까 린 언어로 어떤 코드를 작성한 파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파일이 클래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의 스크립트 파일들이 클래스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확장한다는 핵심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가리키는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스크립트가 어떤 다른 클래스를 잠깐만요. 이 스크립트가 어떤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확장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확장이라고 하는 핵심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그다음 In this case, it's sprite2D. 그리고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 뒤에 2D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2차원 그 비트맵 이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는 했는데 어디 보자. 만약 이 줄을 없애면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Your class will implicitly extend ref content. 그런 경우에는 스프라이트 2D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ref counted라고 하는 클래스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죄송한데 파이어폭스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파이어폭스가 그 오른쪽 버튼으로 이제 어떤 그 항목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그 UI 요소가 좀 이상하게 뜹니다. 깜빡깜빡했죠? 죄송합니다. 요즘 파이어폭스도 그렇고 좀 예, 웹브라우저가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ref count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객체를 상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뭐 저런 얘기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객체니 뭐 또 뭐 ref counted니 또 뭐냐 스프라이트 2D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예, 가장 근원에 있는 가장 최상층에 있는 그런 그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모든 객체라고 하는데 예. 점점 더 클래스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클래스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다른 문서는 여기까지만 볼 거고 자, ref counted가 하는 일이 뭔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도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그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게임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그냥 그러려냐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시간이 벌써 33분이 됐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거를 지금 제가 다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습도 하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굳이 해야 하나? 지금 보니까 이미 다 오케이. 새로운 버튼을 만드는 거구나. 근데 잠깐만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GD 스크립트 파일은 그 스프라이트 2D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장면의 뿌리 노드는 그러니까 아니다. 어떤 장면의 뿌리 노드는 변형되지 않는 걸 추천한다. 왜냐하면 그 장면의 사례들이 네, 글자가 좀 작네요. 다시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글자를 더 키우면 아마 이 창들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놓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장면의 사례들이 인스턴스들이 보통 그 변형을 무시할 것이다. 무효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쉽지 않네.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공부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서 그냥 어떻게든 게임 만들려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냥 그걸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좀 이해를 해야겠어요. 나중에. 일단은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장면. 자, 뿌리 노드를 골라야 하고 그 2차원 장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만들기는 했거든요.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 이 코드 편집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지? 예, 모르겠어요. 파일 시스템 독에서 어디 보자. 스프라이트 2D 예전에 제가 만든 스프라이트 2D 텍스트 장면 파일을 누르고 끌어와서 그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노드 2D에 넣으래요. 그렇게 해서 이 텍스트 장면의 사례를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들었어요. 좋아요. 이제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We want to add another node as a sibling of the sprite 2D. 다른 자식 노드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 노드는 지금 이 독 안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 2D와 그 형제 관계를 맺는 건데 시블링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시블링? 제가 형제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형제 자매.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부모의 자식이니까 두 노드는 형제 자매 관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식 노드를 만들면 되죠. 여기서. 좋아요. 자식 노드 만들고 창이 자꾸 모니터 바깥으로 좀 넘어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어디 보자. 버튼 노드를 찾아서 넣어라. 뭐 검색하면 되겠죠? 예. 만들었어요. 자, 이 노드는 기본적으로 작다. 누른 다음에 이 노드를 오른쪽 아래로 끌어서 크기를 조정해라. 뷰포트는 보임창이라고 제가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지? 여기 2D? 2D 보임창으로 가면 되나? 자,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네요. 근데 잠깐만요. 설마 이게 버튼이야? 버튼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자, 크기가 적당한지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버튼 그냥 여기 이쯤에다 놓을게요. 근데 잠깐만요. 보니까 여기 미세하게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있네요. 근데 이런 설정들은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만들었어요. 버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면 될까요? If you don't see the handles, ensure the select tool is active in the toolbar. 도구 상자에서 이 선택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누르면 그 움직이기 모드가 되는 건가? 근데 잠깐만요. 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그 노드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봐요.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스프라이트 2D 사례가 있고, 근데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스프라이트 2D라는 장면에서는 이 고도 아이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도 아이콘뿐만 아니라 그 버튼도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뭐 대충 좀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이 고도 그 아이콘은 지금 제 카메라 바로 위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 2D
텍스트 장면의 사례들인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이 있고 텍스트 잠깐만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였네? 그러니까 GD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코드이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 장면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다고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의 한다는 얘기를 말은 해놓고 안 했네요. F9를 누르면 뭐가 되나? 안 되는구나. F5 누르면 그 프로젝트의 메인 장면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의 장면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방법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봤더라? 잠깐만요. 그것도 좀 다시 볼게요. 그거 어디에 있었더라? 자, 그 단축키를 좀 찾고 있거든요. F5가 언급이 됐을 텐데 근데 어디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답답하네. 저도 제가 만든 영상은 제가 직접 보면서 그거를 기억했거든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다. 자, F5를 누르면 메인 장면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인 장면이 아닌 현재 장면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F7을 누르면 안 되고 안 되네.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하나씩 눌러 보겠습니다. F5 누르면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F5.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어디 보자. 이렇게 회전하는 거밖에 안 되네. 왜 안 되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조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 키를 눌러야 이렇게 이 아이콘이 이동합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고 F8을 누르면 꺼지는구나. 근데 지금 저는 뭐를 하고 싶냐면 그 메인 장면 말고 이 장면을 실행하고 싶은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잠깐만요.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근데 저거는 어떤 클래스 검색하는 내용이었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전에 끝낼게요. 이번 방송은 거의 1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거다. 컨트롤 시프트 F5? 그 다음에 F6이 있네요. F6. 자, 현 장면을 한번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장을 해야 하네요. 뭐 그냥 저장을 좀 해보죠. 그러면 이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뒀으니까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한편 그 고도 아이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F8을 누르면 실행한 프로젝트를 끌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그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어디 보자. 그 버튼에 이름표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블은 꼬리표라고 하나? 이름표라고 하나? 둘 다 되나? 꼬리표라고도 하고 근데 뭐 그냥 레이블이라고 해도 되죠. 텍스트 설정을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조사기에서 그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Enter Toggle Motion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 보시면 이렇게 조사기가 있어요. 조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버튼이라는 이 클래스의
속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검색하라고 했냐면 토글 모션이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뭐가 나온 건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뭐지? 토글 모션이라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이 텍스트에다가 토글 모션이라는 그 문자열에 넣으란 뜻이었습니다. 예. 자, 잘못 이해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이 글꼴의 그 크기는 어떻게 바꾸나요?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 글꼴을 바꾸는 방법도 모르겠고,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뭐, 그거를 알려주면 좀 좋으련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장면 트리, 뭐 그리고 그 보임창에서의 결과. 보임창은 뷰포트입니다. 뷰포트에서의 결과가 이래야 한다. 뭐, 맞죠? 예, 좋아요. 좋고, 다음. 자, 이 새로 만들어진 장면을 노드 2D 텍스트 장면으로 저장해라. 이미 했어요. 자,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저장은 컨트롤 S로 한 번 더 할 수 있나? 예, 했어요. 했고, F6을, 여기 나와 있구나. F6을 누르면 현재의 그 장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 자, 이제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그 버튼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야겠죠. 신호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버튼은 눌려짐, 눌림이라는 신호가 있나 봐요. 그 신호를 어디에 연결하고 싶냐면 우리의 스프라이트 2D 이 고도 아이콘을 가리키는 스프라이트 2D 인스턴스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노드에다가 그 신호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디버그 세션에서 오류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프로토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고 싶대요. 어디 보자. 그 스프라이트 2D의 움직임을 활성화했다가 활성화를 해제하는 활성화했다가 활성 해제를 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고 싶대요. We need to have a script attached to the sprite 2D node. 그래서 그 스프라이트 2D 노드에 어떤 스크립트를 첨부해야 하고 근데 이미 우리가 하긴 했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디 보자. 신호 독에서 신호를 연결할 수 있대요. 버튼 노드를 선택하고 자, 그러면 선택 모드를 누른 다음에 이게 단축키로는 Q네요, Q. Q고 그다음에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봐야 하는 속성이 뭐죠? 속성은 봐야 한 게 아니라 신호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가 만들어져 있네요. 음, 편리하긴 하네요. 그쵸?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버튼 노드를 이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사기 독에서 그 신호 탭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신호 독이구나. 신호 독을 지금 제가 선택했고 이 신호 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들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프라스트라는 눌림이라고 하는 저 신호를 두 번 클릭하래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노드 연결 창을 열래요. 좋아요. 열게요. 열었어요. 창이 여전히 너무 커요. 크기를 좀 줄여 봤습니다. 뭐, 좋은데, 음,
어디 보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신호를 스프라이트 2D 노드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드는 수신자 메서드가 필요하대요. 그 고도 아이콘 노드예요. 그 함수는 뭐냐면 고도가 호출할 함수인데 어, 제가 만든 버튼이 신호를 내보냈을 때 고도가 그 수신자 메서드 함수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랄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 게임 엔진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게 많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좀 뭐랄까 제 성격상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좀 알고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은 바쁘니까 그것까진 못하겠고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그 채팅창 위로 어디 보자. 그 편집기는 그런 이 수신자 메서드를 직접 만들어 준대요. 관례상 우리는 그런 그 콜백 뭐라고 하더라? 답신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이름 이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on button pressed라고 하는 것 같네요. on 다음에 노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신호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알아서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스프라이트 2D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하기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요. 고도 편집기의 노드 독을 통해서 신호를 연결할 수도 있나 봐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간단한 거는 신호를 우리가 신호를 노드에만 연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노드는 스크립트가 첨부가 돼 있어야 한대요. And creates a new callback function on them. 그러고 나면 새로운 그 답신 콜백 함수가 그 스크립트가 이미 붙어 있는 노드에 관한 답신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노드 독이라고 했죠. 노드 독이 어디 있는 거지? 근데 노드 독이 시그널 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노드라고 하지? 넘어갈게요. 약간 좀 이상한데 그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7분 남았습니다. 7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자, 고급 사항 보기는 어디 보자. 어떤 노드,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첨부가 되지 않은 노드에도 이 신호를 연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노드나 아니면 그 밖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에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답신에 인수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선택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한대요. 그 어드밴스드 고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런 고급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는데 이게 뭔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거는 별로 자세하게 알고 싶지는 않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VS 코드 같은 외부 편집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자동 코드 생성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호를 코드로 연결해야 한대요. 그 방법은 이제 곧 제가 배우긴 하겠죠. 자, 그 다음 Click the connect button to complete the signal connection and jump to the script workspace. 어디 보자.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호 연결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라. 그러면 새로운 메서드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메서드에는 무엇이 있냐면 연결 아이콘이 왼쪽 여백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와, 근데 뭔 함수가 이렇게밖에 안 쓰여 있어요? 이게 뭐야? Replace with function body.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코드를 적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신호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와, 이게 뭐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도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왜 되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만 해도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그 어떤 아이콘이 있네요. 뭐 가상 메서드인가 가상 함수인가 하는 것도 좀 잘 모르겠고, 아니 그냥 모르겠는 거 투성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뭐 대충 사용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어요. 네, 예, 너무 모르겠는데요. 너무 모르겠어요, 진짜. 그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 거는 아까 제가 확인했고, 그 연결, 그 신호에 관한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 그 편집기에서 노드들을 연결할 때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예 알겠어요. 그냥 뭐 고도 편집기를 쓰는 게 좋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Let's replace the line with the pass keyword. 패스 핵심어가 들어있는 줄을 이제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움직이게 하고 싶긴 한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지는 아직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하지? 글쎄요, 뭐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Our sprite 2D moves thanks to code in the process in the underbar process function. 우리 스프라이트 2D는 위에 있는 이 처리하기 함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고도는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냐면 processing on and off 그 처리를 켜거나 끄는 메소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드 set process라고 하네요. 노드 클래스의 다른 메소드인 is processing은 어디 보자. 아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 유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방치되어 있는 작동하지 않는 처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참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참을 반환한다고 하고 에, 뭐지? 이 함수는 이 함수는 그 처리를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토글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토글이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전환하다로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리 여부를 전환한다, 바꿔준다. 그래서 아이콘이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더 읽을 부분이 많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 코드 솔직히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복사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뭐 아직 뭐 딱히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제가 그 상하 좌우 키를 눌러도 고도 아이콘이 이동하지 않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돼요. 좋아요. 근데 왜 되죠? 근데 왜 이게 되는 거예요? is processing이 뭐예요? 프로세싱이 뭐예요? 씨. 아,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현재 그 처리가 되고 있으면 그걸 끄고 현재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다시 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not을 없애면 이 버튼이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잠깐만. 그렇다고 왜 버튼이 없어지지? 잠깐만요. 이거는 아마 제가 다른 장면을 켜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없는데요? 어떻게 됐지? 어? 버튼 뭐야? 버튼 왜 없어졌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다른 그 뭐라고 하지? 스프라이트 투지라는 다른 장면을 편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이랑 영상 녹화를 마칠게요. F6을 지금 누르면 버튼이 있죠. 근데 버튼을 자 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고도 아이콘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눌러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참이니까. 그러니까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끄지 않았어요. 하지만 is processing이 현재 참인데 만약 그게 참이라면 그 값을 이제 거짓으로 바꿔주는 게 이 set process method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버튼을 제가 아니 버튼이 아니라 고도 아이콘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도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제가 뭐 그냥 뭐라고 해야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코드를 이렇게 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 메서드라 한 게 뭔지도 모르고 클래스도 뭔지 모르고 뭐 그 가상함수니 뭐니 하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신호라는 것도 모르겠고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한번 좀 배우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나는데 시간이 나면 시작을 하긴 할게요. 자, 그러면 녹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어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